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용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조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복잡화 대형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 토목, 소방 등 7개 분야 22명의 동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하여 분기별 점검은 물론 필요시 수시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후 경미한 사안은 현재 시정 조치하고 중요 사안 등은 점검 결과를 신속히 소관부서에 통보, 보수 보강토로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조 주민 참여 안전 돋보기 날 운영입니다. 동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동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 안전 모니터 봉사단 등 지역 주민들의 눈을 통해 숨겨진 위험 요소를 신속히 찾아내어 주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안전 돋보기 날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전 돋보기 순찰단이 함께 시기별, 계절별 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 조치하고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조 호우 대비 안전한 소하천 재예방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호우로 유실된 동산천에 대한 재방 정비공사와 함께 동족골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 9억 원을 확보,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미 확보된 토지보상금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시설물은 95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중점 관리 대상인 노후된 소규모 공공시설물은 소교량, 세천, 낙차공 등 1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안전보강이 필요한 화산 및 주남마을 세천에 대하여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토지 보상 및 소교량 설치, 제방 축조 등 안전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3조 안심동구 자연재난 대응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극경사지 등 자연재난 취약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재난애 경보시설 상시 점검 및 정비, 그리고 소하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재난에 대비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아울러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44조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대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등의 가용 상태가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위 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속한 민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대응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현안 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11개 부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정비 지정하였으며, 중대재해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고취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도시 동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구만의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올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과 설계 지침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구 경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기 경관 아카데미에서는 마을과 골목 경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장소의 명소화 발굴을 위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차로 다이어트와 가로 시설물 통폐합 등을 실시, 특색 있고 쾌정한 가로 경관을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0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비개발구역인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용산동 소태역 인근 지역이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민들과 함께 양질의 주거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주민 설명회 및 사업 제안,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본 사업이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1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 이후 남아있는 공간에 소규모로 들어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난립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도심 공간의 다양성 확보와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 설명회들을 개최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과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등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및 전문가와 심도 있는 자문 등을 거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조 찾아가는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정비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 절차 및 각종 민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우리구 기획점검 사례 등을 기초로 재개발 사례집을 통합 발간하는 등 사업 관계자 및 조합원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조 주민 자율관리형
충장로 5가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된 충장로 1가에서 4가에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장로 5가 간판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투입 32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장로 5가 간판 개선 사업은 주민 협약을 토대로 간판 자율관리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간판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자율관리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와 간판 디자인 학교 등도 병행 추진, 본 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조 예술의 거리 예술공간 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의 거리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화 공간 창출과 기존 노후 간판을 새롭게 개선하여 보다 나은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해 디자인 메카인 강주 디자인 진흥원을 설계 및 용용사로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과 아울러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예술의 거리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15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시범 사업입니다.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하고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각 부서 및 동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장당 최대 2, 3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본 시범 사업을 원년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조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생사업 중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규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상 구역, 지원 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0조 주민 참여 공동체 상생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동명동 등 4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어울림 공작소 조성을 신속히 완료,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상반기 중 2차로 추진 중인 골목길 조성 사업과 도로 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쇄 아카지어, 아시아 음식 플랫폼, 공용 주차장 등이 들어설 서남동 복합 거점 시설은 5월 중 건립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수동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추진 중인 꼬두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사는 건설 사업관리 업체 선정 후 연내 조성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상반기 중 상상 플러스센터 건축 설계 공모 및 경양마을 행복팩토리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이어 2차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조 생활주거형 골목재생사업 연차별 추진입니다. 골목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있는 골목 조성을 위해 골목재생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6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6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와 동의견을 기반으로 2월 중 골목재생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소를 선정,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후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체감도 높은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이익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동계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도서관 조성 사업을 제외한 13개 세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 개미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푸른 어울림센터는 상반기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조 역동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청소년 수련관 주변 등 3개 사업지입니다. 그중 동구 청소년 수련관 주변과 조대부고 주변 도로환경 정비 사업은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 산수 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시계 인가를 완료하고 1월부터 손실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등을 실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조 신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입지한 우리 교우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난해 강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경제재생 거점 사업으로 반영된 전대병원 일원을 새로운 도심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AI 기반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등 동구 장기적인 신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예정자인 광주광역시와 함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동구 미래 신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6조) 지역별 특화 재생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도시를 브랜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지역별 특화 재생이 도시 경쟁력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특화 재생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그램 사업을 전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마을 리더 양성과 분야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9조 커피와 문화, 젊음이 어우러진 동명도 커피 산책입니다. 올해 4회차로 추진할 독립단길 커피 산책은 11월에서 12월 중에 동명동 카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새로움, 독특함,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동명동만은 로컬 브랜드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조 난강주 시장 주변 안전통행 보행로 확보 정비 사업입니다. 난강주 시장 일호는 시장의 특수성은 있으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보행자에 무척이나 불편을 끼쳐 보행권 확보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무단으로 점유한 보도내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상인회와 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정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용 주민에는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에는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75조 서성로 보도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동굴을 기대하는 모든 이에게 시금석이 될 사업으로 외등의 거리에 대하여 차로 다이어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사업 타당성 영역을 실시하고 강주광역시, 경찰청 등과 협의는 물론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로가 조성되도록 모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조 안전하고 쾌적한 단연길 조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포차도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녹동역과 소태동 백합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도 신설과 너릿제 옛길 명품 산책로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도로와 보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관리 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도심이 오롯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위한 생활도로망 확충입니다. 2024년도에 추진할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비 30억 4,400만 원을 투입, 동명동 소속교회 앞 도로개설 등 총 8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79조 2024년도 도로개설 사업 추진 처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비 5억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민원 및 소규모 파손 구간 정비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조 경양지천 배수구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로 찾아진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계림동 이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에 24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 동안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2.6km를 신설하는 등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과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81조 악취 저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입니다. 관내 함유식 지역의 악취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168억 2,300만 원을 투입, 최신의 악취 저감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 관리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설, 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조 주민이 행복한 선진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 보강으로 도로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배수 처리 등 하수관로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1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0억 700만 원을 투입 6,770m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7억 5천만 원을 투입 소규모 파손 및 하수도 준설 등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조 안전하고 밝은 도로 조명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가로 보안 등은 총 9,725등으로 주 야간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사전 점검 보수를 통해 주변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장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간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 지역에 대한 보안 등 시설 및 전기 안전공사와의 합동 점검 그리고 노후 시설 LED 교체 등 밝고 안전한 도로 조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조 동구만에 특화된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고 위험한 빈집에 대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공간 등을 조성,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빈집, 밀집 구역별 여건에 부합한 맞춤형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88조 주민불편 통행로 개선을 위한 도로 지정 공고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한 도로 일몰제가 시행되어 기존 도로 및 현황도로 관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및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인한 도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 중 소유자가 미동의한 도로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를 지정 공고하여 누구나 도로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9조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운영입니다. 동구 도시 미관을 생동감 있고 품격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창조적 건축 디자인 권장, 옥상 녹화 확대, 공개 공지 조성 등 다양한 동구형 디자인 요소들을 제안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부터는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동구만의 차별화되는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조 동구 총괄 건축과 선정 및 운영입니다. 도심 공간 조성에 있어 우리 구만의 가치가 묻어나고 창조적이고 개성 있는 도시 경관을 위하여 총괄 건축과를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축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문적인 시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 건축과를 선정하여 동구 역사와 문화적 특색이 살아있는 건축 그리고 도시 공간 디자인으로 문화관광 중심 도시의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91조 공동주택 단지 내 맨발길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안에 산책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가 법적 요건 충족 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2조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유 시설물을 개선하고 경비원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20년이 경과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노후 중소형 아파트이며 구 지원 사업은 10년이 경과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 사업 대상입니다. 2023년도엔 노후 공동주택 15개소의 시설과 5개소의 경비 청소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텃밭, 정원 등으로 만들어 도심 속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11억 6,500만 원을 투입 19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조 도시공원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건강 걷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맨발길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에 푸른길 등 도심 공원 내에 맨발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사업 대상지 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 조사하여 주민의 행복 만족도가 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8조) 녹지 있고 넓히고 더 만들어 걷고 싶은 초록길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달성을 위해 매년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림 SK뷰 아이파크 주변 신규 보행자 도로에 특색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푸른길과 연계된 녹지 디딤돌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구 전역이 숲, 공원, 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쉼이 있는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조 성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성교저수지 일원의 생태교육장 및 수변 경과숲, 별빛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조 푸른길 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광주 3대 생태축이면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푸른길 공원을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북구와 경계를 이룬 푸른길의 초입부 리뉴얼을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푸른 기찻길 정원 리모델링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새롭게 가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조 2024년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부족한 숲 확대 및 생활권 주변 방치된 공간에 특색 있고 사계절 푸른 아름다운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자 가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 동명동 등 2개소에 다양한 수정을 식재하고 특색 있는 조경을 연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조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 제공 및 원활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 보수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방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공유주차장에 대한 취지 설명과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조 주차가 편한 동구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충장동 공영주차장을 포함 6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충장동 공영주차장은 미이주 한 세대에 대한 강제 집행 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동명문화마을 및 산수이동 순환세터 공영주차장은 임금 부지를 지속 매입토록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서석동 공영주차장은 기 확보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곧 들어설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암타워 사거리 인근 및 계림 일동 마을 사당체 옆 조성 사업은 상반기 중 대상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조 부르면 달려가는 행복 동구택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원이동 8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 복지 차원에서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1,250건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용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다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조 버스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버스 정류소에 대한 현대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무장애 정류소를 확대 조성하고 에어커튼 및 냉온열 의자 등 각종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정류소 교체 등을 통한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9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입니다. 도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및 위험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42,80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 안전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하여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조 동구 다목적 체육관 주변 교통편익 추진입니다. 동구 다목적 체육관 내 축구장 및 파크 골프장 개장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수소도시 조성에 따라 많은 이가 찾을 것으로 예측된 바 접근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강주경찰청 및 강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재의 교통 여건을 개선토록 지속 건의를 하였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반기에 교통성 영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가오는 추경에 영역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회에 의해 먼저 주민안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페이지 봐주십시오. 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1위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만 2,000명이 넘는 나라이죠.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게 매우 환영할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중대재해 80%가 사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 적용 대상에 공무원, 공무직, 청운경찰, 기간제 근로자,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 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업직들도 많으시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건도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되게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사항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좀 특수한 상황으로 온도심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세 채 정도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철저히 좀 돼서 지금 현재 빈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건축가랑 같이 좀 유기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안전은 지나쳐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곳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많이 지금 동구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강조 한번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1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동산천 우리 울림동 714번지 1원 해가지고 예. 소하천 정비 보현사에서 동상교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랍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현사부터 동산역까지 한 500m 정도 됩니다. 예, 예. 네, 기존에 이제 전방이 그 쌓여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그 넓히고 또 곁들여서 이제 우회로 이제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좀 안전을 위해서 우회로까지 개설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우회로는 저희가 보기에 한 320m 정도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업비는 다 9억 원을 확보했지만은 여기 우회로 확보를 위해서 좀 그 땅을 좀 더 사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필요한데 아마 추경에 저희가 좀 요청을 할 때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가로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다. 정말 작년에 행감이랑 그리고 다 의원님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에 대해서 되게 질의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에 대한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대안 제시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자료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러고요. 먼저 149페이지에 경관도시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저희 자료를 저희가 경관법이 우리 있잖아요. 예. 상위법이 있고 제가 경관에 관련돼서 저희가 동구 조례가 있잖아요. 경관 조례가요. 네, 그래서 추진 계획을 쭉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추진 계획을 보면 일본의 동구만의 경관 계획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및 설계 지침 수립 영역을 보면 1월 달에 중간 보고하고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최종 보고회를 계획 수립 확정을 5월 달에 하고 의회 보고하고 조례 개정을 6월 달에 하죠. 근데 저희 경관법 상위법에 보면 11조에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해가지고 3조에 보면요. 3항에 보면 시도지사 등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죠.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의견을 듣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영역 수립을 보면 최종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법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 기항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먼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료에는 최종 수립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예, 답변 그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조례 개정하는 데는 6월에 되어 있고요. 지금 2월에서 4월에 주민공청회 및 경과위원회 되어 있는데요. 주민공청회 이 과정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그 보고 드리고 하려고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안에가 또 의회에 이 부분도 같이 의견을 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6월 달에 의회 보고는 뭐죠? 6월 달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좀 하나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관법이 있고 시 경관 조례가 있고 동구 조례가 있거든요. 동구 조례 안에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로드맵상으로 보면은 주민공청회에 의회 청문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예, 예. 의회에 대한 의견 게시, 의견 개진 이렇게 같이 명칭을 해놔야지 예, 예. 이 서류로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예, 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우리 153페이지예요. 충장로가 간판 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5억 9,8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에 저기 충장 마을 백화점에 2억 8,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충장 마을 백화점 사업에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지 충장 마을 백화점이 백화점 형식의 간판 개선 사업까지 통틀어서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중복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예.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예.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될 것 같아서 좀 잘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공공주택 150페이지에 저희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19페이지에 주요 업무 쪽방촌에 대한 거주민 주요 업무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공공주택의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청년 공급 대상에 청년 생애 초초 그리고 신혼부부 노부모 분양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비거주 쪽방촌 그 주거 상향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앞전에 LH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예. 같이 충분히 협의하기로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등이라고 나와 이게 포괄적으로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꼬집었습니다. 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주택 복합사업 동구에서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건요. 네. 아무튼 동구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없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추진 흐름도에 맞게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가구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파트 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녹지 확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 초기에 이제 이런 너무 무분별한 재개발을 좀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단지 이 조성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약간의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택법부터 해가지고 예.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상위법에 가로막혀가지고 못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막을 수는 없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그 기준에 이를테면 그 주민들의 어떤 유유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녹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걸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상위법에 가로막혔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해서 뭐 층수 용적률 제한을 위한 뭐 조례 개정 건의하시겠다 했는데 오늘 검토를 좀 해보시고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로주택이 대부분 그 2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네. 아파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변의 저층 지역하고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조화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죠. 다소 결여될 부분이 많아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꼭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예. 우리 최상일 계장님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가로주택으로 지어진 이 소규모 그 단지의 아파트들 보면 정말 회색 빌딩 두 채 딱 서 있는 게 다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너무 도시 미관도 해칠 뿐더러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뭐 늦게라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수립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고 좋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입니다. 154쪽 예술거리 예술공간 특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예술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한데 저기 도시재생과에서도 이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 의견이 많이 개진이 안 돼가지고 다시 계속 수정을 하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전문가 뭐 다 협력을 하지만 이 민간과 그 실제로 그 특화된 30년 이상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특성을 잘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도시재생과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고가 다시 이제 수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이렇게 올해 바로 반영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예술거리에는 좀 민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훈입니다.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요. 167쪽을 보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동구청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제 출판사로 되어 있고 1월 24일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고 알 수 있었고 이것도 물론 마을 관리인데 출판사로 이제 특성상 서남동이기 때문에 출판사로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올해 1월 달에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될 텐데요. 이 서남동 뉴딜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의 마사협이 갖고 있는 기능들은 인쇄업,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그다음에 그 협업, 인쇄업종 간의 협업들을 통해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개략적으로 정관에 작성을 해놨는데 저희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협업해서 그런 기능들을 역량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제 출판사로 돼 있고 가장 최근에 1월 24일 날 등록이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이제 소프트웨어가 항상 이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실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23년도에도 27채 정도 했고 계림일동 도심재생 지역에 벌써 그쪽에만 또 44곳이 더 추가로 1월인데 벌써 연초에 44곳이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그 계림일동 도시재생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무등로 남쪽하고 중흥로 북쪽이 그러니까 경양마을 쪽이 대상이고 요거는 동구 관내 전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 지역 거기 계림일동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20년 이상 다세대일 경우 세대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경우로 진행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중이어서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뉴딜 사업지 내에 있는 네. 저층 주거지들은 그 뉴딜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이 되고요. 네네. 근데 지금 159페이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는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노후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집수리 지원 사업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복지가에서 해주고 뉴딜 사업진에서 해주고 새뜰 사업진에서 해주는데 이거는 동구 전체에 네. 2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일반인들 기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쪽 골목이 좀 노후주택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동구의 전반적인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억은 100% 구비입니까? 지금 이 5억이 이제 민간 자본 보조 형식으로 우리들이 민간인들한테 한 세대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민간 자본 보조에 총액 한도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복지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다 사업이 투자가 되고 남아 있는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돼서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의 설명을 드려가지고 결산충격에 세웠고 올해도 한 2억 5천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5억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지금 민간 자본 보조 총액 한도에서 벗어나려면은 시 보조금을 받으면은 금액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 자본 보조로는 2억 5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야가 지금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이제 동구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시 담당 부서를 좀 지정을 했고요. 그 담당 부서에다가 좀 시도 5개 구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좀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게 원래 사실은 구청장님 네. 공약사항이기도 네. 하고 뉴딜 사업적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10%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뉴딜 쪽은 10%고 새뜰 쪽은 또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부담이요? 네. 우리 이것은 동구 전체로 대상을 하는 거는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2월 15일 날 또 중간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또 저희들이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자부담 한번 발생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입니다. 그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강두 시장 위에 그 다리에서 푸른 길로 가는 길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그쪽이 너무 어두워서 예. 가로등 그를 좀 많이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운동을 나오시기도 하고 또 그쪽 전대병원을 비롯한 그 푸른 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밤에 퇴근할 때 되게 많이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를 조금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균 의원입니다. 업무 보니까요, 177쪽에 내렸지 옛길 명품 산책로 조성 사업, 그게 뭐 흙길 조성이 맨발 걷기 뭐 조성 걷기 길 조성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명품 저 산책로에다가 시설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2.3km? 예, 예. 예, 그래요. 예산이 지금 미약보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우리 그저 하수 강거 정비 사업 녹동마을 일대 우호수 분리공사가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칠전마을이 포함이 된가요, 안 된가요? 칠전마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전마을은 예, 예. 그래요. 예? 물론 우리 저 181쪽에 스마트 하우스 관로 사업, 선도 사업도 예산 그 예산은 확보 안 됐죠 아직? 예, 예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예. 지금 이게 그 확실히 이제 결정된 사업이 아니어서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그 구간의 범위 그런 걸 취합해 가지고요. 저 환경부랄지 국토부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9쪽에 우리 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계획 조서가 있는데 그 지원로 12번 길 도로가 이거 빠져 있어요. 지원로 12번 길 도로.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까지인가 그 작년까지도 이 아마 이 추진 계획 조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갑자기 빠졌는데 일몰제에 의해서 취소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연로 12번 길. 일몰제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 때만 아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 보행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민원이 들어왔어 가지고 장동로 53-12 거기에 조금 그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가 균열이 와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민원? 이따 제가 그 사진이랑 보내드릴게요. 사진 예.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예. 거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서석교회 옆에 그 경로당이 있어요. 동명동 경로당. 예, 예.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인근에 지하철 공사를 해가지고 예. 길게 이렇게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예. 주민이 저한테 주신 걸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길게 이렇게 구간이 균열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민원 드리고 그 좀 보수를 한 것 같은데 또 그래가지고 예.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예. 제가 이따가 그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보안등에 보면은 남바가 적혀 있잖아요. 예. 근데 동명동 그 보안등 223 예. 거기에 그 좀 LED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예.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건 사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확인해가지고 네네, 저-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1페이지의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수관로가 우리 동구에 15,000개 정도가 있죠. 네. 하수관로가 있는데 저는 이 하수관로가 단순히 악취의 그런 좀 기피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 탈피해서 좀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그 하수관로를 각 도시마다 혹은 동별마다 캐릭터를 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피 시설이 아닌 거기가 포토존도 될 수 있고요. 도시의 경관 그리고 거리의 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13개 동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지원 이동에 먹을마을 뭐 개구리 모양 캐릭터를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뭐 슬로건 같은 거 그런 걸 넣으면서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우리 동구의 특색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맨홀 뚜껑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포트홀을 보면 염화칼슘 그리고 소금 그리고 도로 표면이 내부로 스며드는 그 빗물 때문에 그 노면이 그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노면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 포트홀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도를 이렇게 봤을 때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포트홀이 이게 운전을 할 때 바퀴가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바퀴가 좀 손상이 돼 가지고 사고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포트홀 정비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포트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 그 즉시 우선 보수를 하고 네. 근본적으로 해빙기가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도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보수가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이어져서 사고가 나진 않게 우리 구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빈집 정비 사업 TF팀 이렇게 꾸린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관내 우리 빈집이 402채 현재 그 정도 있죠. 네, 지금 좀 철거된 것이 있어서 37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산수동 계림동 쪽에 사실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많이 빈집이. 이 금동도 일부 궁동? 좀 다른 지역도 조금 네. 포진돼 있고요. 네네. 그 계림 이동 그 필문대로 54-13번지 일대 빈집이 5채가 이렇게 이제 아이파크 SK뷰 들어서면서 그쪽이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빈집이 5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담배도 많이 피우기도 하고 화재 위험이나 또 우범 지역으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제 한번 우리 구청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빈집을. 근데 뭐 5채 중에 한 채는 매각 의사가 없고 두 채는 연락이 안 되고 한 채는 5년간 기부 채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던데 구청에서 이제 좀 연락을 해보고 소유주들하고 뭐 빈집 정비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거기가 이제 금호타운 그쪽 도로잖아요. 계림 금호타운. 상생협의회가 이제 주민협의체처럼 있는데 이 상생협의회 임원들이 사실 회의할 공간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빈집들이 비어 있고 이러는데 그 5년간 기부 체납하신다고 하는 소유자도 계시니 여기를 조금 뭐 완전 좋게는 아니더라도 좀 단장을 해서 상생협의회 회의실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다고만 대답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네, 주민들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셔가지고 볼게요. 저희가 네. 그 빈집 정비 사업이 꼭 철거 위주로 많이 돼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과거에 그 이제 공동 같은 경우 거기 이제 청년들이 좀 작업 공간을 승낙해서 저희 리모델링 공사 한 2천만 원 정도 범위에서 리모델링 공사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빈집 정비 사업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네네. 부분도 포함되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옥 충장 사랑채나 우리 청년센터가 다지만 한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기사화되고 하면서 되게 부러웠나 봐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5채 빈집이 다 한옥인데 되게 예쁜 한옥들입니다. 그래서 손을 크게 많이 대지 않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고 거기가 이제 아파트하고 그 도로 사이에 뒷길에 5채가 딱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범적이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실제로.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 주택 이런 개선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라고 좀 행정에서 좀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주택단지 맨발길 조성 시범 사업 해가지고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된 맨발길을 이렇게 공공아파트에 자부담이 20%가 있긴 한데 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왜 여기에다가 하겠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공주택이면 같은 공공주택이고 그냥 아니면 열어놓으면 되지 왜 꼭 굳이 10년 이상 준공일 10년 이상으로 했던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맨발길 조성 시범 사업은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네. 그 황토길 또 맨발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2페이지 보면 그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상 단지가 12 지원 사업은 20년 경과 하는 부분, 또 구비 지원 사업은 10년 경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이 경과된 10년이든 20년이든 경과된 대상지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비 지원 사업이 10년 경과된 연면적 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상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들이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을 확대해서 앞에 맨발길 조성 사업도 어떤 공용 부분으로 생각해서 추가로 우리가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같이 접목해서 네, 그렇죠. 진행하는 이런 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로 보면 된다라는 공용 시설이면 지금은 19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아파트 내 공용 부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공용 부분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그러면 아파트 단지 외부에 이 맨발길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 부분입니다. 이 공용 시설물은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일부 자부담이 있죠. 저희들도. 아, 이것도 저희가 일부 자부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연업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식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도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197쪽에 보면은 우리 맨발 걷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맨발 걷기 좋은 조성 사업 해가지고 보면은 푸른길 공원이 우리 지금 푸른길 공원에가 지금 4군데가 나와 있죠. 예. 네네. 그것은 이제 푸른길 복합 뭐 공간하고 이제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예. 놔둔다 치더라도 예. 두암 제2근린공원하고 내남 2소공원이 있습니다. 네. 100m씩.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간가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비를 지금 시비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안 되고 있어서 구비로 지금 3억 확보돼 있거든요. 두 군데가 3억이죠? 아니 전체 6군데를. 전체에서? 예. 그래서 그럼 저기 복합 공간하고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저희 이제 그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공원하고 주로 이제 그 소공원, 근린공원. 내가 봤을 때는 두암하고 내남하고 두 군데만 이제 포함되는 푸른길 공원에 위주로 하는데 갓 지역하고 낮 지역 하나씩 이렇게 두암하고 내남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199쪽에 성교주수지 우리 복합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지금 저수지가 일부 이 사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작년에 행감땐가 업무보고 때인가 물어보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매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매수 지금 그 저수지까지 포함이 되죠, 우리 복합 공원에.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지금 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수변공원 계획 범위 내에 있는 필지가 지금 29필지 중에서 예. 지금 현재까지 지금 8필지가 매입을 했고요. 지금 21필지를 예산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방법을 달리해서 예. 올해 거기를 이제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그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올해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 그쪽에 이제 지구를 그 공원지구로 지금 산정을 해갖고 지금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쪽에 우리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저 동적골 입구에도 지금 한 군데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울림동 857-9번지가 어느 정도 어디쯤인지 혹시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857-9번지가 어디쯤인가요, 울림동? 그 중심사 올라가는 그 나인 아파트 있는데 띠녹지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예. 거기가 그 뭐 좀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 한 군데 하고요. 예. 동명동하고 그래. 그거 지적동가요, 조감동가요? 네. 뭐 설계도. 아니 설계도까지는 필요 없고 예. 이치를 좀 알고 싶어서 언제 한번 예, 시간 제가 나면 따로 그거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울림동 857-9번지를 찾으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지도에. 그래서 다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뭐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주시면은 아마 A4 용지로 하나로 주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여기 도시공원 맨발 걷기 그 좋은 길 조성 사업 안에 보면은 산수 1 소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가 산수 굴다리 그 인근입니까? 시작점 그쪽에 있는. 시작점 거기. 예, 그 무궁화 동산. 네네. 예, 그쪽만. 네, 거기도 좋아요. 이제 그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회기 때 한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수공원 기태산 그 안에 맨발 걷기 조성을 하나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어디도 없길래 그 계획은 산수공원이요? 없으신지. 산수공원 내에 도서관 뒤쪽 말씀. 도서관 내에 아 거기는 네, 뒤쪽 그 인근 그 시에서 관리하는 그렇죠, 공원이라 그건 알아요. 예, 그건 시에서 이제 알아요.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좀 동의를 받아서 근데 이제 이게 해야 공원에다 하다 네. 보니까요. 네. 지금 푸른길 공원도 우리가 절차가 네, 이제 그 도시계획 그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네, 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조성 그 도시공원 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하거든요. 좀, 예, 좀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쪽에도 뭐 없는 땅을 부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시하고 이제 관리 감독이 시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 예. 하지만 좀 그 또 시에서 또 사업비 확보가 되고 예. 또 이렇게 된다면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좀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 도시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정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저 보니까 마을버스가 하나 생겼대요. 예. 선교예요? 예. 예, 52-1번. 52-1이요. 예, 예. 예. 뭐 20분마다 한 대씩 다닌다면서요? 네네. 그게 서태역 영현동에서 서태역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버스라면서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선교 우방에 대한 리무진 버스네요. 예.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자, 다시 좀 고생 많으셨고요. 예. 한 가지만 그저 동구 제일 210쪽에 동구 다목적 체육관 주변 교통 편익 추진 사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하순간 도로 지금 저 우리 제2순환로 서태 IC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예. 근데 엊그저께 이제 시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제2순환로에 대한 뭐 저 IC 문제라든가 또 이 정체되는 부분을 전부 다 대폭적으로 뭐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서태 IC도 들어가 있고 저 학원 IC 지금 저 1,200원 받는 거 네. 거기도 동구에는 두 군데가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개선을 하겠다. 예. 이제 그 개선을 하면은 우리 교통가시도 참여를 한가요? 이렇게 설계하고 그럴 때? 저희는 참여를 않고 직원은 가서 듣긴 하나. 아, 예. 예. 저희는 참여를 하지 않고요. 아, 시에서. 그 예. 부분은 시에서 예, 먼저 시에서 하기로 협의가 했어요. 오는데 예. 우리 건설과로 협의가 옵니다. 관련 건설과하고 부서하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저 다목적 채권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앞으로도 이제 불보도 뻔하거든요. 거기가 아마 그 진입을 하려면 무척 힘들어요. 신호를 한번 잡아줘야만이 네. 우리 그 다목적 채권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끼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신호를 안 잡아주면은 네.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예. 여기 이제 사업 아까쯤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아마 그쪽에 대한 차량 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네. 이번 기회에 거기 뭐 신호 체계를 좀 바꾸든지 그 이제 녹동마을 앞에가 또 신호등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주 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네.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거기를 좀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예, 예. 저희 강주지방경찰청에서 예, 예. 신호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2018년에 한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부결된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재부결이 재상정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안에 파크 골프장하고 축구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수소도시도 들어오지 네, 그리고 않습니까? 수도도시도 앞으로 들어오고 예. 그래서 3대 전략 추진단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이 용역에 반영해서 넣어서 경찰청에다 재심의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경찰청 예. 쪽에서도 심의한 뭐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들도 재상정을 올린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설명해 주신 대로 설명하셨으니까 예.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입니다.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네네. 우리 이재 부부장님께서도 그 미로센터 주차장에 대한 네. 그 예술의 거리 그거를 네.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희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네. 공공주차장이 되게 많은 얘기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되게 제안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네. 이 계획서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또 하나 마찬가지로 그 종교 단체들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소속 교회만 지금 현재 저희한테 해주고 있는데 다른 교회께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는데 다른 교회나 종교 단체들 경우도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도록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시설이 필요한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때만 필요할 수 있게 뭐 터치할 수 있게끔 뭐 그게 필요하다면 네. 그걸 뭐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장치를 뭐 하더라도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도 좀 그렇게 평상시에는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협조해서 그렇게라도 하면 되게 종교단체 뭐 주차장은 되게 넓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1월 달에 제가 오자마자 동명교회 장로님, 사무국장님 만나 뵙고 네네. 협의했거든요. 네. 거기는 개방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시다고 해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거기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을 하고 예, 예.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속 만나서 다른 데도 만나서 학교도 만나고 또 공유주차 학교에 관련된 건 또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쭉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한 중간에 네네. 있는 이런 거라서 네. 어쩌면 주민들 입장에서나 네. 가장 많이 필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공기관이니까 공익적인 많이 해서 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07쪽에 행복 동구 택시가 있잖아요. 제가 월화 이렇게 제 자연마을을 가봤었는데 제가 간 날 녹동하고 이제 준안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택시를 부르고 정말 종이를 보여주는데 쿠폰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세련되게 전화를 하시고 불러서 너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두 곳 다 이제 한 분이 타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세 분이 모여서 타고 계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조금 혹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매수를 한번 늘려두든지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너무 이용하기가 좋다고 예. 칭찬들이 대단하셨고요. 네네. 이 사업이 예산 올해 또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올해 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반영해 주시면 자연마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지원 이동을 돌다 보니까 버스 정류 그 208쪽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은 버스를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물론 택시도 있지만 맨날 택시를 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시내에 나와 보면 이제 전대병원 앞에 이런 데 왔을 때 이제 네. 의자도 따뜻하고 네. 막아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럽다고 하시면서 당신들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한번 교통과에 좀 요청을 하셨으면 자연불학을 좀 돌면서 버스 네. 정류장 좀 점검을 하고 해주신다고 엄청 잘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정말 예. 어렵게 잘해주시지만 한두 곳 빠진 곳 좀 정비 좀 해주시고 예. 냉온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되고 겨울에 예. 따뜻한 것 좀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네.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 관내에 어디로 가든지 그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과장님 그 좀 민원인들의 또 전화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 어떤 그 민원 전화가 많이 오냐면은 자기 집 그 말하자면 식당을 하신 분인데 금방 주차해 놓으면은 그 단속에 이렇게 몇 분 걸렸다고. 그래서 어제도 시장을 봐 와가지고 이제 차에서 짐 내리고 있는 순간 이렇게 찍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제. 보통 예. CCTV가 있는 곳은 15분은 다 유예가 됩니다. CCTV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요? 이동 단속반에 그건 찍혔다고. 바로 단속은 안 합니다. 저희는 일단 알리고 난 다음에 예. 1차는 계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러고 난 그렇게 알고 다음에 있거든요. 30분 뒤에 돌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다면은 그분이 거기 주차하셨을 당시에 예. 아마 처음에 계도하고 그 다음에 단속이 되는 거지 바로 단속은 안 아니, 합니다. 저도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계도하고 예. 이렇게 또 돌고 30분 네, 맞습니다. 후에 예.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했어요. 예,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말씀. 짐을 내리고 있는데 그 뭐 번호판이 안 보이니까 예. 뭐 어떻게 와서 찍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건 그건 말이 안 아닙니다. 되죠. 예.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했거든요. 네. 저희도 항상 대놓으면 먼저 네. 알림해가지고 네. 이렇게 방송하고 돌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네. 불법 주정차를 끊거든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인근에 CCTV는 없어요. 아, 없는데 예, 지나가면서 예. 몇 번 이렇게 찍혔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 그 공영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식당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면은 가끔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속반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 하는데 어떻게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저도. 네, 저희도 그거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아이고, 안 되시는 참. 방법밖에. 안타깝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장님 그 청년체육과 담당하셨을 때도 네. 부서가 맨 마지막이라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 예. 이번에도 맨 마지막 부서인 교통과로 가셔서 예.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의미로 한 가지만 네. 208페이지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 조금 전에 박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194개소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뭐 시랑 구랑 같이 협력해서 정류소 조성, 편의시설 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요. 네. 이것은 이제 도시 쪽에 윤곽이 있는 도시 쪽에서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 외곽 쪽, 이를테면 녹동 이런 방면 쪽으로는 네.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쪽 이제 자연불악 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 동구 택시가 있어서 이용을 하겠다만 네. 택시가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버스가 언제 도착한지도 모르는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주시와 함께 연계해서 빠르게 정보 시스템 설치를
용을 네.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시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